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그루 방송의 김대웅입니다. 네, 한그루 신문 송태현 주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대웅 대표님께서 쓰신 커버 스토리. 네. 좀 시간이 갔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낙연 전 총리를 초청해서 목회자 30여 명이 목회자 포럼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인류 국가 교회가 묻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요. 만족스럽게 많은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와 정치가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질문을 많은 분들이 했어요. 한 30여 분이 질문지를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질문을 하지 못했었고, 일부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를 통해서 또 몇 분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낙연 총리께서 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질문지를 드려가지고 이낙연 총리께서 답을 해 오셔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만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각 교회 돌림으로 목회자와 어떤 이낙연 총리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큰 그분과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이낙연 우리 전 총리께서 그때 또 이제 질문을 저희가 드렸는데 그래 성심성의껏 그렇게 답해 주셨고요. 또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이고요, 신학자들이었으니까 정치를 묻고 경제를 물었어도 어떤 그 신학을 기초로, 성경을 기초로 우리가 물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생명교회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시고 저 사모님께서는 아주 좋은 그 권사님, 그다음에 어머니께서도 권사님이신데 아주 그 가난한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흑수저라고. 보통 수저 아니죠. 그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대학 생활에 그런 서울에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아마 어머니가 기도하심으로 아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대화가 좀 더 쉽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같이 제가 있으면서 느꼈던 바가 있는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목회자 또 신학자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민감한 질문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 공개념, 또 남북 통일, 종교와의 특별히 소통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 좀 민감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공개로는 듣지는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아주 1시간 동안 신랄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주 신중한 답, 그분답게 신중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질문에 우리 김대웅 대표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이런 것들이 국가의 요소다. 국가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드렸는데 드린 질문은 정치라는 것이 상위 개념으로서 다른 타 영역에 대해서 행사력을 행할 때 인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얘기하면서 이미 우리는 인류 국가에 들어가 있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국가 속에 우리 김대웅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체육 등 많은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수평적으로 동등한 거다. 정치가 절대로 상위 개념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 인류 국가, 이 인류 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하면 한 예로 예. 어디가 아무래도 제일 근접한 곳이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1620년 예.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지금 하버드 대학 있는 곳이죠. 예. 그 102명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교회당 건립이에요. 네, 거기에 뭐 집 건립 또는 창고 건립, 축사 건립 전에 교회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거든요. 예배 없이 어떤 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고 상당히 인류 국가가 됐죠. 네.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굉장히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체육이 그 상당히 수평적으로 이제 정치가 그렇게 큰 상위 개념이 아닌 그런 구조로 된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적인데 군사 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유신 독재, 오공 독재, 뭐 이런 정권들이 독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완전한 어떤 왕 개념, 상왕 개념이 그렇죠.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그 밑에서 굴복되는 신여에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했던 겁니다. 왜 그걸 느끼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낙연 총리도 뵙지만 국힘당 그 어떤 이제 유력 인사를 뵀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특별히 대통령이 누가 되면 문화 있죠, 문화 측면 그것은 절대로 정치가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는 자발적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지원만 할 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체육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관여하지만은 그러나 전부 다 정치가 관여해서 비전문가들이 관여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거둬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너무나 허용을 하게 되다 보면 사실 방종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고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테두리를 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다 보면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 그래서 법이 그래서 네. 법을 정한 겁니다. 법을 누가 정합니까? 국민의 대표가 정하잖아요. 그 국회에다 법을 정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법으로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법을 정할 때라도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관한 법은 경제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종교에 관한 법은 종교인과 같이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정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놔둬버리면 방종이 되죠. 비전문가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하다 보면 사실 그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문가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비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취지는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투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선거의 판에 뛰어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전문가들을 뽑아서 국회에서 영향을 끼치고 법을 만들도록 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비례대표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는 거기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비전문가들을 모아서 비례대표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의미가 좀 퇴색했죠. 퇴색했죠. 앞으로 좀 더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우리 그 칼빈대 교수이신 우리 노영문 교수께서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제 기억으로는 강하게 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해를 했죠. 국유화로 오해를 했습니다. 가짜뉴스인 거죠? 네, 가짜뉴스였죠. 국유화는 있을 수 없죠. 국유화는 북한이나
공사 사회주의 쪽에서 예. 여기에 말하는 그 국교화가 아니고 공개념이죠. 공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말했던, 이낙연 총리가 말했던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자, 내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전철이 들어왔어요. 또는 거기에 무슨 비행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렇죠. 기관이 들어오고 자기 노력과 관계없이 땅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은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그렇죠. 세금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놔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위 그룹 몇 프로가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화를 해서 이런 국가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를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 공유화예요. 근데 노영훈 교수는 이제 국유화로 잘못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강하게 경상도 사나이라 말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좀 첫 질문부터 좀 톤이 좀 세가지고 저도 좀 놀라게 했죠. 그리고 또 우리 한민족 통일 지도자 연합 이사장이신 김용기 이사장께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제 기억으로 생각이 나요. 저는 이 부분에 나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기억나는 그 답변이 있습니다. 결혼과 동거라는 게 굉장히 제가 조금 의미 있게 저는 사실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다른 것은 이낙연 총리님이 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어서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답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통일이 아니라 통일 상태다. 그 말이 뭔 말일까 했더니 설명을 하셨잖아요. 결혼과 동거 개념으로. 그러니까 결혼이 통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거가 통일 상태라는 거네요. 남과 북이 통일을 하나로 할 수는 없을 거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5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동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두 개 나라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상태잖아요. 저는 상당히 이거는 공적이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지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준비된 거. 이거는 정말로 준비된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이 중에서는 저는 보였다. 그 통일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나 확실하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구나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보면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특히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문제의 질문들이었는데 교회가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금까지 사실 교회가 우리 나라에서 굉장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주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그렇게 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냥 1884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잖아요. 네. 캐톨릭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 여화여자대학교 등등 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원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 고등학교도 많잖아요. 정신여고, 그렇죠. 희문고등학교 등등 많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인데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답을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저는 이제 좋게 보는 것은 그 동직원, 구청 직원들이 예배할 때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미안하다. 사과를 이제 여기다 우리 좀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감동받아서 비춰진 것은 사실 큰 잘못이죠. 그렇죠. 동직원이 와가지고 몇 명 참석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좋지 않은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소통과 불통과 방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곡 중학교에 천세봉 목사님 소통, 불통, 소통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불통이 됐고 불통되지 않음으로 망통이 됐다. 다 망하게 됐다. 그렇죠. 코로나 이제 상태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 총리께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제 종교의 만남을 정부가 갖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국가 속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등 많은 요소가 있지만 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잖아요. 종교 자유가. 예, 그런데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더 자율적이어야 되죠. 그 다른 기관보다는 더 자율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지자체의 몇그 장들이 함부로 교회에게 행정 명령을 내리는 잘못된 걸 보였잖아요. 경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성도들이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께서 대통령이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신다면 좀 우리라도 좀 말씀을 더 해서 좀 종교계와의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 또 이제 열린 공동체 우리 이승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분도 좀 강성이었어요. 제목이 강하게 또 질문하셨죠. 특히 이제 뭐 교육의 자율성 및 수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거 아니냐 정부가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뭐 때로는 뭐 강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제 어떤 자율성 문제가 이제 포커스했잖아요. 이승희 목사님도 교육의 자율성, 교육이 이제 너무나 간섭한다는 것이죠. 교육뿐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독재 정권 속에 살고 군사 정권 속에 살다 보니까 교육 전통이 계속 내려온 듯합니다. 그런 인식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저기 우리 윤상동 목사님께서는 체프를 그래서 얘기를 하셨죠. 체프를 다른 교과 과목으로 대체하려면 그것 자체가 사실 개입이고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사실 대표님 기독교 미션 스쿨이 체프를 하지 못하는 건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저도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중학교를.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윤상동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치가라면 참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전부 다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원해서 학교를 가지 않아요. 배정을 받잖아요. 저 뺑뺑이라고. 그렇죠.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뺑뺑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냐면 불교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 학교로 배치를 받아요. 또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불교가 세운 학교로 간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체포를 하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대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포럼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고 또 우리 종교계가 정부에 한해서 종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와서 완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표님이 아이가 불교 학교 배치를 받았어요. 거기서 그 법회를 참석을 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체풀이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계와 정부가 앉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이후의 시간에 점심시간에 통해가지고 차별금지법 나누셨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참석한 게 이제 박한수 목사님, 제자 성경학성교회, 그다음에 개신대학원대학교 배영일 교수님, 저하고 4명이 식사를 했어요. 4명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했는데 그게 차별금지법으로 박한수 목사님께서 열띤 그런 질문하시고 토론했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낙연 총리께서는 아마도 힘드셨죠. 그건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로 알고 오셨으니까 힘드셨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아마 쉽지 않을 거다. 통과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지금 뭐 국가가 아니고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배정렬 교수께서는 가짜뉴스 문제를 좀 국가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는 공감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예, 좀 예. 강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 1시간을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30분 정도가 예, 질문을 그렇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 준비를 했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질문을 저희가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도 그랬지만 답도 길었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들만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또 이분이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종교가 여러 가지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포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